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유튜브 채널 여행사랑TV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글 배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외국인들의 한글 습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소리 글자입니다. 소리 글자를 소리나는 원칙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 밖에 나가 공부한 학자들이 영어 문자 터득 이론인 통문자 교육 방법을 받아들여 조기 교육 한글 교재를 만들어 가르치니 그런 아이가 한글을 익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글을 읽을 줄 알아도 그 문장 뜻을 모르고 맞춤법이 틀려집니다. 지금의 통문자식 한글 깨치기 교육은 초등학생들을 읽기 학습 부진화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한글은 기본 음절표를 소리내어 읽으면 하루 만에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쉬운 글자입니다. 한글은 힘겨운 받아쓰기나 영어 교육식 통문자로 배우는 글자가 아닙니다.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를 장사치들이 기백만 원씩 하는 한글 교재를 만들어 너무 쉬운 한글 터득 기회를 회방 놓고 있으니 이를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에 한글을 누구나 쉽게 스스로 배우고 터득하여 우리말구를 갈고 닦을 수 있는 기본 음절표 노래와 자료를 만들어 널리 보급하여야 합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워 문맹자가 없다는 것이 세계인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한글은 혀의 위치, 입의 모양과 인간이 소리를 낼 때 어떤 기관이 열리고 막히는지까지 분석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나 방법이 정확하여 처음 듣는 단어라 해도 어떤 소리인지 쉽게 듣고 한글로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한글은 음절 문자가 아닌 음소문자 초성, 중성, 종성을 사용해 어떤 문자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글은 하나의 음소문자에 하나의 발음만을 대입하여 기본 자음, 모음만 익혀두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한글의 모음은 영어와 달리 위치에 따라 소리값이 바뀌지 않으며 묵음이 없어 소리와 문자가 더욱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한글은 자주, 애민, 실용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한글은 우리말은 물론 세계 어느 국가의 언어든지 실제 소리와 거의 일치하게 문자로 표기할 수 있고 또 그대로 발음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문자가 없는 부족인 찌아찌아족의 경우 사라져가는 문화를 우리 한글을 배워 사용함으로써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그대로 온전히 표기할 수 있고 문자로 계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의 어느 누구든 가장 빨리 익히고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증명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보급과 휴대폰 메일, 카카오톡 사용 시 그 과학적인 우수성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문서 작성이나 문자 전송 등은 물론 개발 중인 음성인식 컴퓨터에 사용해서 한글은 어느 국가의 문자보다 우수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한 글자를 입력하려면 어려운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영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문자 작성을 하면 읽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마치 해독을 하는 듯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한글은 모두 붙여서 작성을 하여도 높은 해독력을 발휘합니다. 한글 반나절 공부하고 세종대왕님께 홀딱 반한 독일 기자의 일화입니다. 한 독일인 기자가 실시간으로 한글 배우기 도전을 한 이후 한글의 우수성을 밝히며 쓴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차이트는 기자 펠릭스 릴이 실시간 한글 배우는 과정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한 독일 기자 펠릭스는 세계적으로 배우기 쉬운 글자로 알려진 한글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훈민정음 서문에 쓰여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정복욕에 불탔다고 합니다. 시작은 당일 8시였습니다. 9시경에는 10개의 모음을 전부 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개의 모음만 사용하는 독일인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곧 배우는데 속도가 붙었습니다. 12시에는 24개의 자모를 다 외웠으며 6시에 외출했을 때는 주변 간판을 모두 다 소리내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글을 단숨에 독파해내 생긴 펠릭스의 자신감은 자연스레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펠릭스는 세종대왕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한글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창조 원리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모두 언어를 표현할 때 한자가 적합하지 않았다며 두 나라의 글자를 비교했습니다. 펠릭스는 일본은 자신들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 한자 외에 2개의 표음 문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3개의 문자 체계를 가진 일본어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문자 체계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자에 적응하는 대신에 혁명을 했다며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한국어의 장점을 모든 글자가 발음이 명확한 점이라고 하며 똑같은 문자인데도 다양하게 발음되는 다른 문자와 확연하게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역, 티귿, 피읍, 히읗 14개.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10개. 에, 예, 4개. 왜, 위, 왜, 의 5개. 쌍비읍, 쌍지읍, 쌍디귿, 쌍기역, 쌍시옷 5개. 외국인들에게 위해 38개 글자만 알아두면 된다고 하면 정말 신기해하고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저 자음과 모음을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만 가르쳐주고 읽게 하면 완전 신세계 발견한 듯 좋아한답니다. 왜냐고요? 뜻은 모르지만 읽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길거리의 모든 간판, 지하역, 역이름, 지도상의 지역명 등 읽지 못하는 글자는 없습니다. 그것을 빠르면 단 몇 시간 만에 익히고 늦어도 단 하루면 완벽하게 읽는답니다. 반면 외국인들에게 중국어는 몇천 개를 외워야지만 알 수 있다고 하면 벌써 기겁합니다. 일본어는 쉽게 배울 수 있지만 생김새가 이게 저것 같고 저게 이것 같아서 돌아서기만 하면 잊어버리는 희한한 마법을 부린답니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한글을 읽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는 결론입니다. 한글을 많은 외국인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알려주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